지난 시간엔 이렇게 회원가입과 관련한 서블릿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엔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join.jsp로 이동한 다음에 위쪽에 하나의 스크립트 문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한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안쪽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주는데요. 펑션 한 다음에 register check 펑션이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바로 이 register check 펑션이랑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user id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거는 user id라는 id 값을 가지는 하나의 HTML 요소의 그 값을 가져오겠다는 소리예요. 즉 이제 이렇게 id 값으로 user id를 가지는 이 인풋의 value 값을 가져오는 거죠. 즉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그 값을 이렇게 가져와서 user id라는 변수 안에 넣어주겠다는 소리고요. 이제 AJAX를 이용해서 비동기 통신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런 식으로 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타입에는 포스트라고 넣어주시고요. 즉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형태로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는데 그 URL 같은 경우는 user register check 서블릿이라고 넣어줍니다. 이 user register check 서블릿으로 어떠한 값을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즉 이제 보내는 값 같은 경우는 데이터라고 해서 파라미터 변수로 user id라는 값을 보내도록 하는 거죠. 즉 속성 이름이 user id가 되는 거고요. 그 값이 이게 되는 거죠. user id라고. 그 다음 이제 success, 즉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보냈다면 이 result에 그 반환값이 담기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result라는 값이 1이라면 이제 여기다가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걸 알려주기만 하면 되겠죠. 체크 메시지 한 다음에 HTML 해서 사용할 수 있는 id입니다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타입이라고 또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속성에다가 클래스를 model content panel success라고 바꿔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else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없는 id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패널 워닝으로 바꿔줌으로써 사용자한테 어떠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아직 이제 이러한 체크 메시지나 체크 타입 같은 경우는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만들어주도록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또한 체크 모달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모달에다가 show를 함으로써 어떠한 부트스트랩 모달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펑션이라고 한 다음에 패스워드 체크 펑션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만들었던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밀번호 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을 할 때마다 이런 함수를 실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여기다 정의를 해 주는 거고요. 이제 유저 패스워드 1과 2의 값을 담는 거죠. 이렇게 그 값을 받아서 유저 패스워드 1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스워드 2 또한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유저 패스워드 1이 유저 패스워드 2와 이제 같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 체크 메시지라는 이런 HTML 값에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else를 넣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체크 메시지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값을 비워줌으로써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거나 이런 것들을 아직 다 정의를 해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번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모달창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사용자한테 어떤 알림 메시지를 띄워주는 모달창을 넣어줌으로써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세션의 값 중에서 메시지 콘텐트라는 게 이제 널값이 아니라면 메시지 콘텐트에는 이렇게 세션 값을 가져와서 담아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제 메시지 타입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됩니다. 타입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존재한다면 그때 담아준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션 값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이쪽 부분에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div 클래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modal feed라고 해서 하나 넣어주시고
메시지 모달이라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모달 폼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계열의 헤드는 true라고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 안엔 이렇게 div 클래스 한 다음에 vertical alignment helper라고 넣어주시고 div 클래스 한 다음에 모달 다이얼로그 vertical align center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div 클래스 한 다음에 모달 컨텐츠에 여기다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만약에 메시지 타입이 오르 메시지라면 오르 메시지에 해당하는 색깔이 출력될 수 있도록 out.println 한 다음에 패널 warning이라는 클래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패널 success가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닫아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는 div 클래스 한 다음에 모달 헤더를 넣어 줄게요. 패널 헤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div라고 제대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버튼을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버튼이라고 해주시고요. 이제 클래스는 close라고 해서 한마디로 닫기 버튼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span area hidden true라고 넣어 주시고 이렇게 times라고 해서 X 버튼에 해당하는 하나의 그림 문자를 띄워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span 클래스 한 다음에 sRol이라고 넣어 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H4로 타이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타이틀은 어떠한 내용이 적히냐면 이렇게 메시지 타입이 적힐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아래쪽에는 똑같이 div 클래스 한 다음에 모달 body를 만들어서 실제로 어떠한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건지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죠. 메시지 컨텐트 한 다음에 담아 주시고요. div 클래스 한 다음에 모달 footer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엔 이렇게 닫기 버튼을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버튼 프라이머리로 닫기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이라고 넣어 줄게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해서 바로 이 모달 창이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시지 모달 한 다음에 모달 show라고 넣어주는 거죠. 즉 바로 이 메시지 모달이 여기서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이렇게 모달 창을 띄워준 다음에는 세션을 파기해주면 되겠죠. 즉 단 한 번만 어떠한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제 설명하자면은 이제 이 작동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메시지 컨텐츠와 메시지 타입 같은 경우는 서버로부터 받은 어떠한 세션 카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만약에 이렇게 회원가입을 시도를 했을 때 어떠한 메시지가 만약에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오류 메시지가 만약에 반환이 되었다면 이렇게 세션 값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메시지 타입과 메시지 컨텐츠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다시 사용자를 join.jsp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션 값을 검증을 해서 만약에 어떠한 컨텐츠 메시지, 어떠한 메시지가 서버로부터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면 만약에 이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세션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오류 메시지인지 아니면 성공 메시지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로 그 메시지 타입과 그 메시지 내용이 이렇게 담겨서 그게 실제로 이렇게 모달에 쇼가 됨으로써 출력이 되는 거죠. 즉 이제 서버가 사용자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이제 사용자는 그 내용을 예쁘게 자신의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다 이렇게 모달 팝업 창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본 거고요. 이제 아래쪽에 더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 만들 거는 하나의 모달 창을 더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체크 모달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탭 인덱스 한 다음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1을 넣어 주시고요. 이제 롤은 다이얼로그 알림 창으로 띄워줄 수 있도록 하고 에어리아 히드는 이렇게 true라고 해서 닫아 주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는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줄 건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지워 주시고 그냥 이렇게 패널 인포라고 어떠한 정보를 띄워주는 모달 창이라고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id 값으로 체크 타입이라고 넣어줄게요. 이제 여기엔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 메시지라고 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엔 이렇게 모달 바디 부분에는 id 값을 체크 메시지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떠한 확인 메시지를 출력하는 모달 창 또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되냐면요. 이 체크 모달과
이 체크 메시지를 보시면은 이 위쪽에서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 중복 체크를 실행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라면 이렇게 체크 타입과 체크 메시지를 설정해 주어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즉 이제 중복 체크를 할 때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바로 이쪽 부분이 실제 사용자의 화면에 띄워지게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면 이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체크 메시지 부분의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라고 출력이 돼서 이제 이것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모달 팝업 창으로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한번 여기에서 서버를 종료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조인을 이렇게 런온 서버를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중복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입력한 다음에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라고 잘 서버에서 출력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아래쪽에 실제로 회원가입을 시도하는 등록 버튼이 없죠. 따라서 이제 조인으로 간 다음에 등록 버튼을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제일 아래쪽에 한 개의 행을 더 추가한 다음에 한 개의 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텍스트 얼라인 한 다음에 레프트라고 잡아주시고요. 콜스팬은 3이라고 잡아주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 H5로 어떠한 메시지가 담길 수 있도록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 값은 이렇게 패스워드 체크 메시지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나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할 때 패스워드 체크 펑션에 의해서 이렇게 만약에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패스워드 체크 메시지라는 HTML 요소에다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띄워준다고 아까 만들었었죠.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아래쪽에 등록 버튼 바로 옆쪽에 패스워드 체크 메시지 부분에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개의 버튼을 만들면 되겠죠. 바로 등록 버튼이에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타입은 submit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렇게 등록이라고 입력하면은 한 개의 등록 버튼이 만들어진 거라 할 수 있겠죠.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하나의 등록 버튼이 생긴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입력해서 중복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할 때마다 비밀번호 확인과 비밀번호를 서로 비교하면서 비밀번호 일치 여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지워서 똑같게 만들면은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어떠한 메시지도 출력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입력을 해가지고 실제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입력을 했는데 만약에 이메일을 입력을 안 했다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서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웬만한 오타가 없다면 정말 저랑 똑같이 이렇게 잘 작동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입력을 해가지고 한번 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콘솔 창을 보시면은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SQL과 관련해서 오류가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일로 가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유저 DAO 클래스의 레지스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가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01로 갔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보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이 인설트 문장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execute 쿼리를 사용하시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해야 될 건 바로 execute 쿼리가 아니라요. execute update예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제 성공적으로 인설트 문장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RS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정을 해줌으로써 이제 성공적으로 레지스터 함수를 제대로 작성해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시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테스트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한번 이렇게 아이디랑 다 입력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등록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성공적으로 회원가입이 돼서 이렇게 바로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된 거고요. 바로 여길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원가입이 된 경우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바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었죠.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유저 채트로 이동한 다음에 select from user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로 1, 2, 3이란 우리가 방금 전에 회원가입을 했던 그 회원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원가입 기능까지 완벽하게 작동을 하도록 만든 거고요.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인 페이지 안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다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이라고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가입을 했던 그 아이디로 똑같이 중복 체크를 해보시면 이미 가입된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안 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을 입력하라고 메시지가 뜨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말 잘 작동하죠.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이번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볼 거냐면요.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지금은 이렇게 모달 팝업 창이 위쪽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정중앙에 출력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custom.css 파일로 이동해서 아래쪽에 디자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달 팝업 창 관련 디자인 처리라고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vertical alignment helper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테이블이라고 넣어주시고요. height은 100%, wide 또한 100%, 그 다음에 포인터 이벤트는 이렇게 none이라고 넣어줍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만들었던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CSS 파일을 작업할 때 용이하도록 미리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던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다시 디자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를 하면 되겠죠. vertical align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vertical align은 이렇게 middle이라고 설정해 주신 다음에 포인터 이벤트는 none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달 컨텐트는 이렇게 wide, inherit, height은 inherit, merge는 0 auto, 그 다음에 포인터는 이벤트 한 다음에 이렇게 all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아마 성공적으로 모달 팝업 창이 정확히 중앙에 뜨게 될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정확하게 모달 팝업 창이 딱 중앙에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모달 팝업 창과 관련해서 완벽한 디자인 처리까지 다 끝난 거고요. 이렇게 회원 등록과 관련한 모든 디자인 및 기능적인 처리가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잘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잘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가입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잘 등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회원가입 기능까지 완전하게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잘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회원가입 기능 및 디자인이 완전하게 구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회원가입까지 작업을 해봄으로써 이번 강의 또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